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문기 당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모른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이다.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동반했지만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는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받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고로부터 보전받았던 434억 원의 대선 자금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오늘 선고로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고 빠르면 오는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함께 급격하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원내 의석 170석의 민주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없는 괴물이 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권력의 무지막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만세입니다. 어제 김혜경의 재판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혜경의 재판이 예고편이었다면 오늘 이재명 재판은 본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벌이는 무법적 대혼란을 일으켜온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떻게 될지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이재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들어 신속한 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선거사법의 경우 633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지금 이재명 부부가 걸려들었는데 항소심 재판부 입장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엄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야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버틸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지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곧이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판결문이 공개될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왜 이재명에게 이런 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판결문 내용이 드러나면 이재명은 더욱 궁지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저녁때 정도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사코 재판 중계를 거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어떻게든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고에 이어서 당장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선거법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하고
지난해 이재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례로 보면 위정교사 혐의의 80%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유무죄를 따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위정을 교사하는 녹음 파일이 있고 위정을 했던 공범도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보다는 형량이 지금 얼마나 선고할 것이냐,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정교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지금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법정 구속이죠. 선거법 재판도 그랬지만 위정교사 혐의 역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만 따른다면 무조건 구속각입니다. 어쨌거나 법조인들도 위정교사 혐의는 징역형이나 조금 양보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하로는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거록기 상태로 빠질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집행유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선거법 무죄를 선고받겠다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정교사 선고까지 겹치면 그조차도 포기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29일로 예정된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재판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도 사실상의 유죄 선고를 받아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되면서 11월에 가기 전에 이재명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무너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문제를 떠나서 인생 전체가 지금 망하게 됩니다. 방탄막이 해체되면 이재명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은 끝까지 버틸 것이고 당 안팎에서는 퇴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봐야 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내려지는 내년 5, 6월까지일 것이기는 합니다만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그리고 대북송금 1심 등이 잇따라 선고되면 아무리 낯짝이 두꺼운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재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에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1당의 대표이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정치 생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야권 내부로부터 상당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재명의 선고에 대한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시작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과 5개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민노총, 총연합에서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그동안 참아왔던 탄핵 카드까지 꺼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사실상 실각하게 생긴 마당에 역풍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무분별한 선동을 벌일 것이고 폭력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금방 25일이 다가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까지 더해지면 민주당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고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속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윤석열 퇴진, 탄핵 등을 외치겠지만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권 퇴진이나 대통령 탄핵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불거진 명태균 사건으로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중형 선고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일단 16일 장외 집회에 이재명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명운이라기보다는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이후 이재명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지 여부가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운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1, 2차 장외 집회 실패로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3차 장외 집회는 이재명의 1심 중형 선고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선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집회 참여 동료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외면을 할 것입니다.
이 대표도 이 대표지만 민주당 역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이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조받은 434억 원이죠. 민주당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민주당의 총재산은 당사를 포함해서 929억 원으로 지금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서 434억 원을 내놓게 된다면 50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거의 당사를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당사 가격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의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 비주류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이 엄청나게 덜 끓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재명 1국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당장은 당이 소용돌이로 급속하게 말려든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균열이 일어나고 구멍이 뚫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체제에서 숨쉴 공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비명계의 입장에서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는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20, 30명에 달하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원외의 중량급 인사들과 연대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삼총 삼김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총은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 등 총리 3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삼김은 김경수,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몸풀기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사실상의 실각 위기를 맞이한 만큼 이들도 합종 연행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몰아내는 초기 단계에는 이들 모두가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송년회를 주목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또 나아가 2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까지 끝나고 나면 마침 연말 송년회 시즌입니다. 이들이 송년회 모임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손잡아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물밑으로는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더해지면서 추진 동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논의는 지금까지와의 논의와는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한 훨씬 높은 차원의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전과 이제 4.5범이 됐죠. 4.5범이 된 이재명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이 기회에 좌파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은 우리 보수 우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힘들게 잡은 승기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